네, 스포츠 스타들의 사건 사고로 시끄럽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이혜인 선수는요, 전지훈련 중에 술을 먹고 또 후배를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농구 허웅 선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가대표 피겨 이혜인 선수, 차세대 김연아 선수다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를 대표한 어떻게 보면 간판 선수로서 예. 굉장히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고 김연아 선수 못지않은 이제 성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주목받고 있는 젊은 선수인데 이번에 3년이라는 중징계의 어떤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고요. 예. 이 징계 처분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정되고 효력을 발생을 하면 그 3년 동안 선수로서의 활동, 대회 모두 출전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그 의혹이 그겁니다. 술을 마셨다. 전지훈련 처음 해외로 갔는데 술을 마셨다 하나, 그리고 후배 이성 후배를 성추행했다 두 개인데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정을 한 거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음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부 규정에는 훈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음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지훈련 가서 음주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요. 예. 다만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것이고 예. 성추행의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 표현일 뿐이다라고 지금 추행 혐의는 없다라고 부인하는 건데요. 예. 만약에 음주행위와 추행행위가 있고 추행행위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3년이라는 징계는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밀라노 때문에 올림픽도 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추행 부분은 성폭력은 사실은 우리가 워낙에 스포츠 과거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만 걸려도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엄중한 어떤 여론의 의견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게 징계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고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성추행도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무혐의 받지 않는 이상은 징계를 약하게 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혜인 선수가 직접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게 본인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이번에 성추행으로 이름이 올린 그 선수가 연하의 남자친구였다. 근데 헤어졌는데 이번에 전지훈련 가서 다시 만나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 있는 애정 표현인데 그게 성추행으로 둔갑됐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일단은 좀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예.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예. 또 의견 진술 기회나 방어권을 보장을 해줬을 텐데 그랬더니 이런 구체적인 진술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사귀는 관계였고 하필 또 미성년자 후배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하지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징계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이 진술이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후배라는 전 남자친구 미성년자 선수의 의견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 사람이 추행으로 여겼고 추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니까 사실 징계 결정도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쪽의 의견이 나오지 않아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선수의 그 이야기처럼 연인 관계였고 헤어지긴 했는데 좋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 어린 선수들이니까 부모님이 교제를 반대해서 헤어졌지만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정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것뿐이지 네. 성적인 가학행위라든가 가혹행위라든가 이 사람의 의견에 반하는 추행은 안 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섣불리 그래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게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건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부부관계에도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성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혜인 선수는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지금도 좋아했겠거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싫어했거나 그 당시에 거부를 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으면 그건 성추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이 있던 그때 같이 술을 마시던 그 이혜인 선수 옆에는 여자 선수가 이혜인 선수와 사귀었다는 그 후배 남자 선수의 그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불법 촬영 부분으로 인해서 1년 자격정지 징계 처분이 또 내려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어떤 뭐 스킨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접촉 행위는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 피해 선수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후배 선수가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성폭력으로 받아들였느냐, 제3자가 볼 때 이걸 동의하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좀 이인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여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후배의 그 진술로 선수의 생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순간이고 예. 특히 이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부모가 또 그 지도 감독 보호권이 있으니까 부모의 대리, 부모의 보호하에서 진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 과정에서 이혜인 선수가 이 피해 선수라고 보이는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 뒤늦게라도 이 남자 선수가 나는 그때 동의하지 않아서 성추행이 명백합니다라고 나올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인 선수가 그 SNS에 올린 글 한마디만 그냥 전달해 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 선수가 이렇게 말했네요. 작년 제가 고등학생일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다.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에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이게 또 부모님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아까 조사받을 때도 말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그 지금 사귀기로 했던 남자친구가 입장을 표명해서 사실은 내가 동의했었다, 합의했었다,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러면 이혜인 선수는 구제되는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성폭력 사안을 좀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농구 허웅 선수 팬들이 많이 놀랄 만한 사안입니다. 본인이 직접 허웅 선수가 직접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자친구가 이제 공갈 미수를 했다라는 고소 내용은 뭐냐면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빼앗아 가려고 했고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여러 차례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해서 스토킹을 했다라는 주된 고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 내용은 이제 허웅 선수가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당시에 이제 임신을 2차례 하게 되는 아픔이 있었고 유산이 아니라 이제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그것을 빌미로 또는 사생활을 외부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3억 원을 달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요구를 했고 안 그러면 방송이나 언론에 제보한다라는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일정 부분의 그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3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방송국에 보내겠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공갈의 혐의가 어느 정도는 짙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8년에 허웅 선수와 전 여자친구가 사귀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말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사귀었고 지금 헤어진 지도 한 3년 정도 됐다고 본다면 허웅 선수는 3년 정도를 계속 허웅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참고 참다가 이번에 본인이 직접 말한 거잖아요. 근데 스포츠 스타예요. 이런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걸 알면서도 직접 언론에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알렸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스타 선수가 자신의 사생활, 그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전 여자친구의 일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내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공개될 두려움과 억측이나 소문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먼저 실제로 여러 차례 이것을 폭로하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해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3년이나 지나서 고소한 것도 3년 동안 참을 정도는 참아왔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본인의 권리는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하지만 허위 사실이라든가 억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는 형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측면에서 언제든지 이 여자친구 문제는 내가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어디에서 또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좀 내가 피해자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허웅 선수의 이런 그 언론
공개 이후에 상대 측에 대한 아직 반론은 없잖아요.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허웅 선수의 입장에 그 공개한 입장만 보면 단지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스토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약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네, 마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제 거론되면서 여자친구가 마약에 어떤 의심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같이 이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거든요. 예. 일단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사가 들어가서 마약을 했다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했다라면 굉장히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대중들한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겠네요. 그거를 떠나서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가 이제 임신했다가 이렇게 낙태한 사실을 대중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전 여자친구가 공갈로 협박한 부분은 또 잘못한 부분일 수 있지만 또 이제 스타 선수와 또 전 여자친구의 지금 사회적 지위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실명으로 하기보다는 아마도 한다고 한다면 다른 경로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예. 혹시 또 폭로전이 나올까 봐 좀 허 선수 입장에선 좀 염려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일단 일방적으로 허웅 선수의 주장만 저희가 그 반영해 드리는 거고요. 상대 측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스포츠의 사건 사고가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웅정 감독과 코치로 일하고 있는 그 코치진들 그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의 한 명은 형이더라고요. 친형인데 여기서 아동 학대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중학생 거기 회원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고소를 했습니다. 손웅정 감독을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축구 훈련을 하는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축구 아카데미에서 이제 고소된 피고소인은 3명입니다. 송 감독 그리고 코치 2명입니다. 신체적 학대를 코치들이 수차례 했다라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고 네. 그 과정에서 송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좀 위협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다 이런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이 아카데미 측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횟수의 차이가 있고 의도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확정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뭐 사랑이나 애정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할 목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예.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고소인 측 주장이 좀 과장되거나 일부는 또 허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객관적인 주장과 사실만으로는 일정 부분의 어떤 신체적인 때리는 행위는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욕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는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또 의견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랑의 매라는 게 굉장히 통용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때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전혀 잘못된 상황이지만 그래서 손흥정 감독도 시대 변화를 못 읽은 점 반성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또 사랑의 매라는 그 뉘앙스의 표현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또 고소인 측에서는 2차 가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지점이죠. 예. 송 감독이 교육을 받고 자라고 뭐 자식을 훈련시킨 그 시절은 사실은 체벌이 일상화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것처럼 교사들도 체벌을 했던 상황이고 부모들도 자식을 잘 가르친다는 이유로 체벌을 했던 상황이죠. 예. 근데 그 체벌이 정도가 심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날로 발생하고 사망하는 아이들까지 나오다 보니 우리가 법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민법과 초등교 교육법에서 교사는 체벌을 금지하고 부모도 체벌을 금지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 선생님 뺨 때리는 그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어떠한 신체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기준이 시대가 변한 기준입니다. 손 감독이 잘 되라고 조금 엄격한 훈련을 받아서 좀 좋은 선수가 되라는 의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아직은 아동으로 분류되는 미성년자에게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코치가 때린다거나 예. 심한 욕을 한다라는 것은 정서적인 학대가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고소를 이제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체육계라고 본다면 이 아카데미가 그러면 일반적인 그 교육 과정에서의 체벌과
체육을 가르칠 때의 체벌과 그게 차이점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그게 또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리 판례는요, 이 아동학대의 기준으로서는 동기나 경위, 그리고 피해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그리고 행위의 어떤 반복성, 기간, 그리고 이런 심각성, 가해자의 평소 성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동기나 경위나 가해자의 평소 성향은 좀 교육적 목적으로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아이를 진짜 괴롭히려고 학대했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데 예. 그래서 반복성과 계속성, 기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고소인 측에서는 꿀밤 4번, 엉덩이 6번, 그리고 멍든 사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이건 아동학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 감독이 한 건 아니고요. 예. 이거는 코치 행위입니다. 코치가 때렸다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교사의 체벌 금지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신체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근데 지금 고소인 측 주장 중에는 코너킥 봉으로 때리는 사실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아동학대가 워낙에 이제 좀 심각하고 이제 엄중하게 다스리다 보니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그 행위에 이른 경위가 이제 훈련의 목적이었거나 또 아이가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 행동이 있어서 그걸 교정하는 목적이었으면 좀 참작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히 참작할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또 감경되기도 하니까 예. 그 처벌의 수위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좀 때리면서 훈련시킬 수 있지 이런 예.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이미 진작에 버려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서로가 뭐 상대 측에서 합의금을 너무 크게 요구했다. 그거는 그냥 홧김에 감정적으로 말한 거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저희가 계속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른바 친족 상도례예요. 친족 상도례 많이 듣긴 했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 돈을 가지고 뭐 사기치건 안 치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벌을 못 준다 이런 거였네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직계 혈족이라든가 배우자 간의 사기 절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예 이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규정이 이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건데요. 예. 그 나머지 동거하지 않는 뭐 친족이라든가 그러니까 친척 같은 경우에는 고소라면 처벌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71년 만에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이제 나온 것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예. 예전에는 대가족 한 아래서 예를 들면 형제 간에 돈 문제로 사기를 쳤을 때 네. 할아버지가 와서 중재해주고 큰아빠가 와서 중재해주고 집안일을 집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예. 지금은 집안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진짜 고소고발 많이 하고 소송도 많이 하고 그렇죠. 가족이 아닌 남보다 못한 예. 그런 관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타당한 판결이 이제서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예. 법조계에서도 나올 만한 이미 나왔어야 되는 조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 헌법 불합치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는 정신장애, 장애인을 조카로 둔 삼촌이 착복하고 사기하고 돈을 편취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삼촌이었기 때문에 예. 아무리 피해가 심각해도 이 삼촌을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이 친족 상도례 때문에요. 예. 그런 문제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가불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한 고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피해자를 국가가 아예 보호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 형벌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예. 법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이전에 있었다면서요. 근데 이제는 넘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법이 아니면 피해자들을 보호받을 수가 없는데 가족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고소도 못하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또 가족 내에서도 지나친 희생을 감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위헌 판결이 나온 거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가족 간의 고소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가 그 가장 최근에 많이 접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박수홍 씨 친형과의 갈등, 친형수와의 갈등이에요. 그럼 이렇게 친족 상도례가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그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절차는 중지해놨고요. 예. 개선 입법되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근데 박수홍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박수홍 씨 개인 돈을 뭐 사기나 횡령한 게 아니라 법인 돈을 횡령을 했다라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 거죠. 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아들이 한 행동을 본인이 했다라고 좀 약간 주장을 한 사안이라서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부모든 자식이든 누군가의 돈을 사기나 절도로 훔쳐갔을 때 법에 아예 호소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법적인 정의의 형평에 맞지 않다 보니 이번에 이것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 면제가 되지 않고 처벌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친족 상도례라는 게 뭐 직계혈족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렇게 세로로 직계혈족 간의 재산상의 손해는 예전에는 고소를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직계가 아니더라도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이런 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분에 한해서도 또 법 적용이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배우자 그리고 직계 혈족이라는 것은 아빠, 엄마 또는 뭐 아들, 딸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이모, 삼촌이라도 동거하는 친족 사이에서 재산 범죄, 사기, 절도, 횡령이 발생했을 땐 처벌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위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 행위 시에 이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다만 같이 살지 않는 이모나 삼촌이 나의 어떤 재산을 사기를 쳤다. 조카야 돈 좀 빌려줘, 뭐 이모 돈 좀 빌려줘 이래놓고 갚지 않으려고 빌렸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사건 사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